재미있는 사이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다가 최근에 그 상간녀와 남편이 다시 만나서 재혼을 한다는 소식을 들어서 결혼식장에 찾아가 완전 개판을 치고 와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3년이 지나야 이렇게 크게 복수를 하게 되었네요. 키읔키읔. 지금은 너무 속이 시원합니다. 결혼하자마자 남편 사업 잘 안 돼서 저 혼자 오거리로 야근에 밤새매 돈 벌어다 남편 사업 재기하려면 돈 필요하다고 기분 상하지 않게 돈 쥐어주곤 했었네요. 그러다 1년 반쯤 후에 남편이 사업 재기기 포기하고 회사 취직했습니다. 취직 후 남편이 제주도로 발령받아서 주말 부부로 지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집에 온 주말 문득 남편 핸드폰을 보게 됐습니다. 웬 유부녀와 채팅 어플로 낯뜨거운 이야기들을 나누던 창이 바로 뜨더군요. 남편이 심심해서 처음 해본 거라고 변명하더군요. 2번 다시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사과받고 넘어갔습니다. 그때 당시 채팅창을 본 이후 구글링을 해보니 저와 연애하던 때부터 집에서 놀던 때에도 제주도에 있을 때에도 지속적으로 성인 사이트, 만남 사이트, 채팅 사이트 여러 곳에 가입해 별의별 글을 다 써놓고 제 건강과 맞받고 벌어다 준 돈으로 다른 여자들 밥 사먹이고 다녔더군요. 순진하게도 그때에는 이제 걸렸으리 다신 안 그런다고 약속했으니까 이제는 그런 일 없겠지 하는 마음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혼녀 딱지가 붙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때 헤어졌어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거의 매일같이 구글링하며 남편 핸드폰을 몰래 보며 남편이 새로운 성인 사이트에 가입하고 다른 여자들과 남편에게 이야기하면 남편은 그냥 가입만 한 거다. 이거는 나아당 하는 식으로 발뺌하며 오히려 저더러 오래 이렇게 자기를 믿지 못하느냐 더 너무 예민하다고 저를 몰아가더군요. 남편은 1년 정도 회사 다니다 그만두고 다시 사업을 준비했고 작년 6월 사업했던 게 수금이 되면서 목돈이 생기고 형편도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계속되는 남편, 외도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직장 상사의 성추행, 제 저작권 갈취,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올해 이렇게 나를 학대하며 살았을까? 스스로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만큼 제 건강이 너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몸을 챙기며 쉬고 있던 작년 12월 남편 휴대폰을 보던 중 남편이 이번에는 목포에 있는 85년생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건강이 상해 제대로 걸어다지도 못하는 저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 처음에는 남편에게 화를 내며 따졌습니다. 마음 같아선 남편 그 자리에서 죽여 없애고도 싶었고 당장 갈라서 보도 싶었습니다. 이혼을 요구했어요. 정말 그때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길고 긴 이혼 소송도 못할 것 같고 해서 위자료 크게 받고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녀가 된다는 두려움도 기나긴 오도 끝에 다 사라진 상태였고요. 이혼 후 자궁암 수술도 받고 만신창이 된 몸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상간녀 때문에 받은 상처는 흐려지지만 지워지지는 않더라고요. 가끔씩 올라오는 분노는 어쩔 수 없었네요. 항상 제가 상간녀 인스타를 몰래 보거든요. 남편이 그 상간녀도 안 만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인스타에 본인 결혼한다고 써놨대요. 청첩장에는 남편의 이름이 딱. 댓글에는 축하한다고 수많은 댓글이 달렸고요. 정말 인스타만 보면은 세상 착하고 순한 여자가 따로 없습니다. 누가 그 여자가 한가정을 파탄낸 상간녀라고 할까요? 그 여자도 제정신이 아니니 제 남편 같은 놈과 만났겠지요. 나는 겨우겨우 몸을 회복했는데 이놈들이 결혼하고 잘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없지요. 정말 이혼할 당시의 몸만 좋았다면 남편이고 상간녀고 사람 붙여서라도 복수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한이었는데 드디어 풀 기회가 왔구나 했습니다. 제가 그 인스타그램을 확인했을 때 결혼까지 2주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동안 상간녀와 제 남편이 나누었던 쪽지, 카카오톡, 라인 등 메시지 포함, 사진 등 전부 한 장짜리 종이의 앞뒤로 싹 다 정리해서 인쇄소에 150장 컬러로 복사 맡겼고요. 명예훼손 당해서 벌금 낼 각오까지 하고 철저하게 복수 계획을 했습니다. 제 이런 모든 사정을 아는 친구와 만나서 복수할 계획을 짰지요. 그날이 왔을 때 만만의 준비를 하고 평소와 다르게 염색도 하고 샵에서 진하게 화장도 하고 갔어요. 가기 전에 너무 떨려서 기죽을까봐 빡세게 꾸미고 옷도 좋은 걸로 백화점에서 사고 저인 거 안 들키게 하려고 선글라스까지 끼고 갔습니다. 모 웨딩홀에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 당일에서야 알았는데 혼전 임신이었더라고요. 어쩐지 1층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애가 몇 개월이다. 여자 쪽 부모님이 심하게 반대했는데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국 결혼하는구나 하면서 어떤 무리들이 쑥덕쑥덕거리는 걸 들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했고요. 본격적으로 하객들 모이고 신부가 대기실에서 결혼식장으로 나오기 전까지 그 분주한 시간에 제가 준비한 전단지를 접어서 하나씩 뿌렸습니다. 이거랑 같이 가져가셔야 한다고 식장에 들어갈 때 이게 필요하다고 했더니 순순히 받더라고요. 한 몇 개 나뉘줬을까요? 이게야 어머어머 이런 소리가 들리고 제가 나눠준 사람들 중 한 명이 신부 측 친구였나 봅니다. 종이를 받자마자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았는지 그 종이를 들고 신부 대기실에 가더라고요. 한 5분 뒤에 신부 대기실에서 문이 닫히고 웨딩홀 업체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그 종이 수거하고 이미 사람들은 알 정도로 다 내용이 퍼졌죠. 웅성웅성하고 분위기가 급 산만해졌습니다. 제가 목소리도 작고 힘도 별로 없어서 그곳에서 소리 질러 봤자 사람들 소리에 묻힐 것 같아서 블루투스 스피커를 들고 가서 제가 녹음한 상간녀와 전 남편의 스토리를 들려주고 과거 행실까지 녹음한 이야기를 틀었습니다. 귀글이 오래 틀지는 못했어요. 2분에서 3분 정도 됐을까가 남편이 나와서 제 목덜미를 잡고 쌍욕을 하고 주변의 관계자분들이 제 핸드폰이랑 전단지랑 스피커 다 가져가시고 제 목덜미를 잡은 남편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는 남편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야, 명예훼손하려면 하라고 더 인터넷으로 사람들 만나고 애들 꼬셔서 나 몰래 바람 폈잖아. 그리고 이혼하고 결국 한다는 게 상간녀 임신시켜서 결혼하냐? 네가 니랑 살 때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었더니 이렇게 몇 년 만에 도끼 품어서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지. 이게 인과응보야 알겠니? 네 애들 돌잔치날 그리고 학교 입학날 싹 다 찾아가서 평생 고통 줄게 기대해 고소하던 널 하던 다 해라. 나 네 덕분에 그런 거 하나도 안 두렵거든. 그리고 상간녀한테 전해라. 남이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면 본인 눈에도 결국 피눈물 나게 된다고 알겠냐? 라며 소리치고 남편은 제 입 막으려 난리치고 저는 질질 끌려나오다시피 나왔죠. 그렇게 한참 소란을 피웠습니다. 나중에 돌아 전해 들었는데 남편은 상간녀 부모님에게 이혼한 사실도 숨겼다네요. 20분가량씩 진행도 못하고 결국 결혼식 취소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해산했다고 합니다. 너무 꼬셔서 모 익명 사이트에 이 사건이 올라오기도 했었네요. 간략하게 불륜으로 가정 파탄 낸 여자랑 그 남자가 결혼하는데 이혼한 전 아내가 찾아와서 결혼식 깽판 났다고? 무슨 전단지 같은 것도 몇 장 뿌렸다는데 본인은 못 받았다고? 이런 식으로요. 그게 제 이야기입니다. 정말 몇 년을 맘고생하고 드디어 그놈년들의 결정적인 중요한 상황에 이렇게 복수하게 되었네요. 저는 고소 벌금 하나도 안 두렵습니다. 도덕적이지 못한 짓을 하고 남의 마음에 피눈물 나게 만들었으면 응당 그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제가 한 일이 심한 짓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에 비해서는요. 몇 년 만에 강해져서 돌아온 제가 이런 짓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어떤 여자가 결혼식까지 찾아가서 전단지 뿌리고 소리 지르고 식진행도 못하게끔 복수를 하겠나요? 예전에 저였으면 꿈도 못 꿨을 상황입니다. 이게 다 전 남편이 저를 괴물로 만든 것이죠. 뭐랄까? 이렇게 하니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네요. 가슴에 얹혀있던 돌멩이도 하나 없어진 느낌이고요. 저는 이제 남자 따위는 믿지도 만나지도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상간녀 때문에 사람들도 조심하게 될 것 같고요. 전 남편 결혼식을 파탄에 H버린 나 다시 생각해도 정말 솔직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네요. 전 이제 정말 제 살길 찾으며 새 인생 사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결혼생활까지 마음 약하고 아팠던 사연자분이 이혼하고 그 몇 년간을 얼마나 힘들고 아파하고 또다시 건강해지고 강해지기까지의 시간들이 정말 아득한 그 세월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지네요. 그래도 다행인 것이 이렇게라도 사연자분이 복수를 하게 되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다행입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짓을 하면 정말 이 사연처럼 몇 년 뒤에 언젠가는 다 피눈물 나게 한 사람한테 다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후딱 가도록 몰입도 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혼하고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결혼하자마자 바람핀 놈인데 이보다 더한 거라도 아주 잘했어요. 그 누구도 스니한테 손가락질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시간부터 두 다리 쭉 펴고 주무시고 신경 뚝 끊으세요. 다시 한번 잘하셨습니다. 이 글 쓰신 분 전 남편분한테 미련이 많으신가 봐요. 3년이 지났는데 상간녀 페북이나 보시고
위자료 많이 받고 이혼하셨다며요. 이제 그만 그 기억 속에서 나오세요. 스니분이 결혼식장에서 깽판 부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헤어질 것 같나요? 진정한 복수는 스니님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겁니다. 삶나 싫다고 가버린 사람 복수한들 뭐할까? 마음의 상처는 되더라도 그런 놈과 한평생 함께 사는 게 뭐 의미가 있다고? 서로 정이 닿으면 헤어지고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건 왜 이리 힘들까? 그런 생각 그냥 한번 해봅니다. 스니님한테는 미안하지만요. 앞으로 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래요.